도시를 떠난 새로운 어떤 지역이나 지방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어떤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로컬은 삶의 방식이다라고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로컬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로컬적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거기에 동조하거나 네. 거기 경쟁에 뛰어들다기보다는 나만의 나를 찾는 거죠. 개성 있게 살겠다는 거고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협력을 하거나 네. 커뮤니티를 꾸려서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네.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마을앤 로컬 시즌2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편집장님이 하신 일 중에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보니까 키워드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시골 빵집. 네, 네. 시골도 흥미로운데 빵집도 되게 흥미로운데 이 시골 빵집하고 굉장히 친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이야기는 네. 어떻게 또 들려주실 수 있을지 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1회 때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 네.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책방을 우주선을 운영할 때 네네. 그 저자와의 만남이라는 기회가 행사가 좀 오. 있었거든요. 네. 기속적으로. 그랬는데 당시에 좀 베스트셀러랄까 화제가 되는 책 중에 시골 빵집에서 잡아놓는 곳다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가지고 그 우리 서점에서 그 독서 모임 때 그 네. 책을 사람들이 많이 그 책을 주제로 많이 공부를 네. 그 책을 읽더라고요. 이분들을 한번 초대하면 어떨까라고 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던 거죠. 국내 저자분들도 모시기가 쉽지 않은 네네. 상황인데 그게 이제 동네 서점의 커뮤니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 저 혼자였다면 못했을 일인데 네. 당시 그 서점의 그러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던 동네 학교의 선생님이 네. 너무 좋다고 오. 그래서 좀 학교에서 도와주고 어. 마을 그 소규모 강좌하던 분들이 네, 십시일반을 해서 그분들 초대할 수 있는 비용이 마련된 또 거예요. 비용도 마련하고. 그런데 거기까지 판이 깔린 거죠. 네, 근데 서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네. 한계가 있잖아요. 서점의 규모가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달랑 한 2, 30명만 모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또 그 동네 학교 선생님이 학교 강당에서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강당이요? 규모가 커졌네. 네, 강당을 빌리자. 어. 그래서 그때 한 200명이 모였었어요. 강당에서. 아, 200명이요? 네, 게다가 이제 유료로 했었거든요. 아, 참가비가 참가비를 내고. 네, 10,000원 정도 아, 10,000원 했었는데 그러니까 비용도 이제 거의 소진이 된 거죠, 그걸로. 네. 그래서 중요한 거 기꺼이 그쪽에서 응해줬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동네에서 이런 사람들이고 한번 모시고 싶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한국을 좀 되게 좋아하시는 아,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분이셨구나. 그래서 만나게 됐죠. 만났더니 이 지역에서 움직이는 활동들에 되게 관심이 네. 보였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오. 저희가 거꾸로 네. 그 시골빵집을 한번 가보자 해서 아, 지역 가보자 주민하고 해서? 탐방단을 꾸려서 가기 오.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새 전국에 소문이 나서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못하고 네네네네. 있는데 코로나19 터지기 전까지는 한 일곱 차례를 방문했었어요. 네. 7차례요? 네, 네. 부러운데. 그래서 네. 그때 저희가 계속 방문만 하면 끝나기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방문을 한 틈틈이 그 시골빵집 그 타루마리 네네. 그 선생님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담했던 오고 갔던 얘기들을 정리해서 우주선에서 또 책을 책을 또. 올 봄에 책을 또 냈었죠. 예. 그 책 제목이 그 천연균에서 찾은 오래된 미래라고요. 천연균. 네에서 찾은 오래된 미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천연균으로 만든 빵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이 빵집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좀 다녀오셨던 그런 이야기들 좀 네. 잠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어떤 빵집인지도 좀 궁금하고 천연균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원래는 이제 식품 유통회사 다니던 부부였어요. 같은 회사. 네네. 근데 그 이분들이 유통하던 식품 회사들이 네.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빵집을 차려요. 그러니까 도쿄에 살다가 도쿄 밑에 이제 찌바라는 데가 있거든요. 내려가서. 거기서 빵집을 차렸는데 네. 이들이 추구했던 거는 설탕하고 우유하고 네. 버터, 계란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일본 전통 방식의 천연균을 네. 이용해서 빵을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동일본 대지진이 터집니다. 예. 근데 시기가 직접 천연균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네. 걱정이 된 거죠. 방사능 오염이 됐다는 이제 우려 때문에 그 도쿄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사를 가요. 오카야마라고 동에서 서쪽으로 오카야마라요. 네, 이사를 네, 가죠. 네. 오카야마로 이제 이사를 해서 빵집을 내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규모의 문제가 생겨요. 이분들이 추구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네. 빵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의 경제 순환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빵을 팔아서 순환을 시키자가 이제 목표였는데 그 규모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워낙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또 한 번 이사를 합니다. 또 이사를. 예, 그러니까 시골 빵집에서 자본을 굽다라는 책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오카야마의 가스야마였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미 책이 한국에서 책이 팔리는 시점에는 이미 또 이사를. 예, 한. 도토리현으로 이사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탐방하는 곳은 이제 지금 도토리현의 네네. 빵집이고 이분들이 천연교를 채취를 직접 하거든요. 천연 효모를 사서 발효하는 게 아니라 네. 일본의 그 고택, 그러니까 현대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일본 고택에서 채취를 해요. 그래서 그 천연균이 되게 다양한데 네. 이 천연균이 저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네. 네. 그 향과 맛을 빵에 발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빵을 만들고 있는데 그 수익성을 따지면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맨날 채취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빵이 이렇게 팔리려면 대량적으로 팔리려면 일정한 맛과 그죠.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그날의 온도나 뭐 습도나 환경 그런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추구하는 거는 물론 빵도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그쵸. 예. 이분들이 더욱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자기네가 빵을 만들고 판매를 하고 네. 지역이 바뀌는 게 초점인데 실제로 그 빵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그 마을이 일본 내에서도 그 인구 소멸, 네. 그러니까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거의 1위를 오르는 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요? 되게 작은 마을이고, 그러니까 일본 중앙정부에서도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이제 네. 깨끗한 천연균 채취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빵집 책도 팔리고 네네. 빵집이 알려지면서 일본에서 소문이 났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한국, 뭐 그죠. 대만까지 소문이 나서 그죠.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네네. 그 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역이 이제 바뀌면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지역의 지자체들이 이 네. 빵집을 막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 지원해주고 그래요? 있고. 예. 아,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 책에 그분들이 쓴 책에도 나오지만 수익을 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가장 한국 분들이나 뭐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네. 지점이 거기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직접 탐방을 가서 네. 그 질문을 제일 먼저 했죠. 정말 수익을 내지 않느냐 네. 궁금하잖아요. 네. 정말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을 안 내요? 안 그럼 어떻게 낸다는 건 운영이 뭐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 수익을 네.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산한 빵을 네네. 팔고 거기서 얻어진 매출로 직원들의 급여를 주고 자기네 삶에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지가 네네. 되고 남는 부분은 네. 재투자를 하는 거죠. 재투자가 안 되면 아예 문을 닫고 쉬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재투자라고 하면은 뭐 메뉴 개발 막 이런 건가요? 보통은 이제 빵이든 커피든 이 막 팔리면 네. 그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시설을 투자하잖아요. 그쵸. 사람을 더 뽑고 네. 생산을 높여서 성장을 하는데 네. 이분들은 이제 그거를 바라지 않고 추구하지도 않았던 거죠. 자기네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 지점이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소멸 지역, 네. 커뮤니티가 없는 소멸 지역에 빵집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네. 그 지역에 그러니까 되살아나는
그게 그죠. 저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역에서 내려가서 빵집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마찬가지인데 네. 나도 타로마리처럼 천연근으로 할 거야. 지금까지 그런 관점이었다면 앞으로는 그거 말고도 다른 가치. 그러니까 우리 빵집이 네. 아까 말한 동네 서점처럼 네. 지역의 순환을 뭐 주도하는 공간이 되거나 네, 아니면 네.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거나 네. 그런 역할 쪽으로 좀 관심을 음. 바꿔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음. 이제 한국에서 이런 비슷한 느낌의 음. 빵집이 이제 작년에 오픈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빵집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역 안에 있는 농수산물로, 그러니까 네네. 수산물은 아니지, 농산물로 네, 이제 농산물. 어찌됐든 이런 빵들을 이렇게 막 만들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한 매출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인터넷 판매를 또 시작을 바로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너무 이 지역과 함께 자기는 상생하고 싶다. 하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냐 했더니 이런 지역 농산물 어쨌든 주변에 이런 자기 어쨌든 이런 가게들이 하나 꾸려지게 되면서 주변의 지역 상권들이 살아나잖아요. 네. 근데 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또 이게 또 상업적으로 맞습니다. 어쨌든 네. 침범하는 경우가 네, 네. 생기다 보니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는 거를 이제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아직 그러진 않나요? 여기는 워낙 시골이어서요. 그 정도로 시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인구가 뭐 2,000명이 안 되는 작은 지역이니까 아, 그래요? 여기 빵집이 잘 된다고 그래서 또 누군가 와서 또 빵집을 만들고 그럴 만한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터넷 네네. 판매를 한 거는 간단해요. 여기를 방문했던 사람들, 이 방문해서 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네. 빵을 먹고 싶은데 또 방문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리력이 네. 거리도 네네네. 멀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코로나19도 큰 역할을 했다고 네. 보는데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 이미 타로마를 방문한 사람들은 이 지역과 관계를 맺은 거죠. 어. 이 지역에 나도 좋으니까 내려가서 굳이 살지 않더라도 이 지역의 빵집을 내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네네. 사람들이 빵을 시작한 거죠. 제가 사실 이 박우현 편집장님 만나 뵙기 전에 네. 제일 먼저 찾아봤던 게 이제 로컬 그라운드를 이제 찾아서 매거진을 먼저 봤는데 거기에 이 타루마리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실 볼 수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현재 활동하고 계신 로컬 그라운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그 제목 그대로요. 그 네. 로컬 라이프, 네, 로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네네. 소개하는 온라인 웹진이에요. 로컬 그라운드는. 네. 어떤 로컬 그라운드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읽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구독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로컬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활동들은 네. 그 현상들, 왜 청년들이 로컬에 관심을 갖고 이주를 하는가. 네. 그런 저희 로컬 그라운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쟁 체제에 이제 피로도가 높아진 거죠. 네. 게다가 최근에 일어난 그 부동산 그 지가 상승함으로써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상황에 이르렀고 그때는 네. 로컬이라는 걸 재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컬에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펼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는 로컬의 다양한 특징들 중에 하나가 또 새로운 로컬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네. 경쟁이라는 구도에서 맞아요. 벗어나거나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경쟁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는 뭐 안 보셨어도 알잖아요. 어떤 네. 경쟁을 통해서 네. 상을 받는다는 네. 거. 그러니까 이분들이 애초부터 그 게임 구도 안에서 경쟁을 하지 않고 네. 협력을 했더라면 그쵸. 뭐 좋지 않았을까라는 취지로 썼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로컬에서 벌어지는 활동과 맞물려서. 그래서 이게 로컬 그라운드 안에 그 매거진 안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핫하구나 막 이러면서 사실은 어그로를 좀 끌려고. 사실 이제 주변에 관심 있는 이제 청년 친구들한테 이제 한번 보라고 이제 네네. 오징어 네. 게임으로 우선 저도 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로컬 그라운드인데 로컬이라고 왜 그거를 이 테두리를 지어놨느냐라고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건 내가 가서 물어봐 줄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 그래요? 로컬이라는 게 네. 그 지리적, 물리적인 네. 의미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최근에서 벌어지는 사용하는 네네. 로컬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뭐 도시가 네. 있으니까 로컬이라고 사람들이 네네. 생각하기 쉬울 텐데 네.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로컬적인 마인드로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또 오징어 게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 경쟁 사회에 대한 은유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컬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도시를 떠난 새로운 어떤 지역이나 지방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어떤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로컬은 삶의 방식이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저희 로컬 그런 데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로컬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로컬적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네. 방식에서 거기에 동조하거나 네. 거기 경쟁에 뛰어들다기보다는 나만의 나를 찾는 거죠. 개성 있게 살겠다는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협력을 하거나 네. 커뮤니티를 꾸려서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로컬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간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공간의 이제 지역들을 보니까 굉장히 목포도 있었고 뭐 네. 제주도도 있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왠지 로컬 여행이라고 해서 이 로컬 매거진 통해서 이 발굴됐던 이런 공간들을 좀 함께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코로나만 아니면 네, 네. 바로 지금 주말에 막 달려가고 싶지만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쭤봤던 물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탐방도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로컬을 재발견하고 로컬을 이주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일면만 보고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로컬의 어떤 로망이나 여기 가면은 되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라는 네. 막연한 꿈을 갖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로컬의 면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미리. 예. 제 주변 지인 같은 경우도 좀 한편으로 슬픈 얘기는 이 지역으로 가고 싶다라고 제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가려고 선택을 하면 내가 거기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이제 고민.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일이 있어서 가려고 하면 그 도시의 매력이 서울과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즘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이런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 로컬이라는 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또 많고 그만큼 또 로컬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네. 다행스럽게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아직까지는 그 정부 초기라 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행안부 중심의 네. 청년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크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 중소벤처부, 그러니까 중기부죠. 네. 중기부에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네. 지역에 내려가서 혁신적인 어떤 아이템으로 네. 자기만의 가게를 꾸려서 마을을 활성화하는 네. 그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이 크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아이템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책을 해서 내려갈 수는 있어요, 지금. 근데 아이템을 중요한 가져라. 거는 내가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다 싶으면 네. 그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를 검색하시면 네. 15곳의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업이. 그 얘기는 다시 거꾸로 보면 이미 그 지역에는 청년들이 내려가서 네. 일단 맛있는 빵집, 커피집, 그렇죠. 네. 뭐 책방, 네. 그리고 아니면 뭐 그런 커뮤니티가 가능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꾸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청년마을 지금 꾸려진 데서 공통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네.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살이. 한 달 살이? 예, 원하면 뭐 3달도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 지역에서 한 달 살이 네. 하더라도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줘요. 오.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런 게 조급해 있었구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조급해 하지 마시고 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체험을 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로컬의 네. 아까 얘기한 로컬의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받은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네, 말씀하세요. 로컬 크리에이터란 말 네네. 때문에
정작 청년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혁신적이지도 않고 내가 볼 때 낯으로는 그 크리에이티브도 없고 이런 청년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스스로가 그러면 나는 로컬에서도 별별로 없겠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네.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이제 신조어인데 마치 뭔가 대단한 자기만의 재능이나 특출한 게 있는 사람만이 로컬에서 개척할 수 있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얼마든지 내려가면 기회는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요즘에 그 창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내가 할 직업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만드는 거죠. 그 만들 때 중요한 거는 기존의 시스템, 어떠한 직업을 어떠한 급여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그 틀에서 좀 벗어날 필요는 있어요. 우선 우리는 그 로컬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갖춰야 되는 게 먼저긴 하네요. 사실 이제 막 서울에서 이제 지방으로 어쨌든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됐을 때 사실 이미 벌써 이 도시에서의 희망은 없다라고 사실 보고 눈을 돌리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컬 그라운드를 통해서 사실 그런 희망을 좀 보고 싶고 그런 정보들 좀 다양하게 보고 싶은 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로컬이 이제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데 코로나19가 저는 한 역할 중에 많은 피해를 우리가 입고 많은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로컬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로컬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관심을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오징어 게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콘텐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한국이 궁금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한국인들도 가까운 일본을 여행할 때 이제는 도쿄보다는 일본의 지역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도 로컬 콘텐츠가 지금 기반이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한국 나 많이 가봤는데 서울 말고 다른 데 궁금해. 갔을 때 갈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거고 저는 그래서 뭐 외국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뭐 희망적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로컬이 자체적인 이제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고 로컬 콘텐츠가 저는 더욱더 다양하게 이제 개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여행 콘텐츠, 숙박 콘텐츠도 젊은 층들이 거기 접근하면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로컬의 미래도 다 담겨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간단하게 그러면은 딱 키워드로 로컬의 미래는 어떻다? 로컬의 미래는 땡땡땡이다. 이거 거? 정말 어려운데. 어렵나? 로컬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다. 네, 맞아요. 너무 큰데. 그래서 사실 로컬의 미래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취지에 맞게끔 대답을 하려면 취지에 맞게. 로컬의 미래는 마을 커뮤니티에 달려 있다. 로컬이 개발되려면 로컬 활동가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는 로컬과 도시의 삶을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청년들이나 사람들의 열린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로컬 사업이 청년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중장년층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이분들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노후를 생각해야 되고 이분들과 청년들이 결합할 때 로컬에서 만날 때 로컬은 훨씬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과 청년이 만난다라 할 때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로컬 정책과 한국의 로컬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철저히 청년 위주거든요. 일본은 이미 청년에 국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더 인구 소멸이나 지방 감소에 대한 위기가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국밥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로컬의 미래 희망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희망이 될 수도 있겠네.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로컬을 아니면 오늘 즐거운 소감을 5글자, 5글자로 줄인다면? 감사합니다. 그럼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사실 네 오늘 저도 네. 너무 전 6글자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 그동안 너무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고 네. 또 여기 이렇게 같이 만나뵙게 돼서 저도 영광이었고 네. 오늘 또 나와주신 박우연 로컬 그라운드 편집장님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